You have to be the hero of your own story, my dear blog readers. I know, I sound like a poor little rich girl complaining about a life that most people dream of. But most people aren't married to him.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좀 전에 잠깐 영화로 보여드린 5아이 엄마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관한 재판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 5아이 엄마인 제니퍼 둘로스 실종 사건은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실종 당시 50세의 제니퍼 둘로스는 뉴욕의 부유한 가문의 일원이자 패션 디자이너 리즈 클레이본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남편 포티스 둘로스는 그리스 출신의 고급주택 건축업자였습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들과 친척분들 열렬한 축하 속에 2004년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고, 그들은 그리스 이름을 가진 두 쌍의 쌍둥이와 그리고 막내 이렇게 5명의 어린 자녀를 두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제니퍼가 남편인 포티스 둘로스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니퍼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출하였고, 두 사람은 2년째 이혼 및 양육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서로를 협박하고 자녀 또는 각자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이 오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2017년에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뉴가나안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제니퍼 어머니는 딸의 이혼에 매달 7만 불 넘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이 제니퍼와 있도록 판결하였고, 포비스 둘로스는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4일 제니퍼 둘로스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후 코네디컷주 뉴 캐넌에 있는 자택 차고로 차가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니퍼가 사라진 뒤 이들 부부의 5자녀는 제니퍼의 어머니인 글로리아 파버의 뉴욕시 아파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편인 포티스 둘로스가 그날 별거 중인 아내를 공격하고 납치하고 살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포티스 둘로스는 2차례에 거쳐 검찰에 감금돼 조사받고 각각 50만 불과 200만 불씩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날짜에 맞춰 다시 법원 심리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1월 28일 포티스 둘로스는 재판날 아침에 자신의 집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차고를 스티로폼으로 봉인하고 차량 배기관에 호스를 테이프로 붙인 다음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포티스 둘로스는 사망 당시 아내 살인 혐의와 그리고 친자식들 납치 혐의 2건으로 예정된 법원 심리에서 보석금이 취소되고 강제로 감옥에 가야 할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포티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망 전 유서에서 포티스 둘로스는 자신은 결백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기소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포티스 둘로스는 사망 당시 재산 압류 및 장모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 막대한 법적 청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포티스는 처가집 수백만 달러는 결혼하면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은 기프트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포티스 둘로스는 처음에는 별거 중인 아내 실종의 용의자였고, 제니퍼가 사라진 지 약 일주일 후에는 증거 조작 및 기소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셸은 같은 혐의로 동시에 체포되었습니다. 미셸 트로코니스는 제니퍼가 실종된 당시 포티스와 동거 중인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딸과 함께 포티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소가 있은 지 몇 달 후 포티스는 살인과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미셸은 살인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니퍼의 시체는 여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제니퍼의 어머니가 재산 보호를 위해 제출한 제니퍼 사망 신청을 받아들여 포티스 둘로스의 동거녀인 미셸의 재판이 있기 전인 2023년 10월에 제니퍼가 사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셸은 현재 포티스 둘로스와 공모하여 2급 기소방해, 물적 증거 조작, 살인 음모 혐의로 기소되어 26일째 재판 중입니다. 미셸은 49세이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중 국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살해 당일 밤에 포티스 둘로스가 여러 장소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쓰레기 봉투에 피 묻은 스펀지와 옷과 수건이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해당 혈액이 제니퍼 둘로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셸은 포티스 둘로스가 돌아다니며 증거물을 처리할 때 함께 있었고, 증거물을 제거하기 위해 트럭을 세차할 때도 그와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셸은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으며 제니퍼의 실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또한 포티스가 자신한테 별거 중인 아내가 콜로라도주 아스펜으로 이사하고 이름을 바꾸고 사라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니퍼는 사망 전 작가 준비생으로 출판되지 않은 소설을 적어 놓았는데 책 제목은 사라진 소녀였고 제니퍼 실종 사건은 기본상 그가 쓴 소설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의 대부분은 포티스 둘로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검찰은 증거가 미셸도 유죄라고 말합니다. 미셸은 나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멍청한 여자친구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집 청소라고 말했고 내가 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언합니다. 포비스 둘로스가 자살로 사망하기 전에 그의 누나 레나 둘로스는 나는 포비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진실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의 모든 친구와 학교 친구 그리고 가족은 포비스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포비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혼자고 아이들과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레나 둘로스는 공정하게 보도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의 여동생 역시 가족이 미셸을 지지하고 그녀를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사람이자 좋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니퍼 실종 형사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로는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뉴 가나안 경찰국 순찰부 및 수사과, FBI, 코네티컷주 경찰 서부지구 주요범죄수사대, 코네티컷주 경찰 중앙지구 주요범죄수사대, 코네티컷 최고검시관 사무실, 코네티컷 과학서비스국, 뉴욕주 경찰, 스탠포드 노워크주 검찰청입니다. 실종된 그녀와 고인이 된 그녀의 남편, 한때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그들의 슬픈 결말을 보면서 만남이 소중하고 중요한 책임을 동반한다면 헤어짐은 더더욱 진지하고 책임감을 갖고 성숙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